같이 이야기 드릴게요. 이 실기대회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는 뭐냐면, 실기대회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작년도에 공모전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건국대학교가 입시 변화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살짝 얘기를 해놓고 공모전을 진행을 했죠. 두 문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문제를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시된 사물, 인장 스프링과 임의에 선택된 사물의 형태와 특성을 활용하여 주체적, 부수적, 종속적 관계를 표현하시오라는 문제를 줬고요. 주제를 줬고요. 조건으로서는 작품 설명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100자 이내로. 그리고 제시된 사물의 수량을 자유롭게 표현하시오. 임의의 선택사 사물은 2종 이하로 제한하고 수량은 자유롭게 표현하시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고, 표현제로 제한했고, 화용지는 바로 방향, 세로 방향 모두 가능함이라고 했고, 4절로 기억을 해요. 공모전을 했던 것들은. 근데 이 인장 스프링이라고 해서 이제 양쪽에 걸 수 있는 고리가 있는 인장 스프링이 나왔고, 플러스 알파라는 내용을 줬어요. 근데 플러스 알파라는 내용이 처음 등장한 문제 형태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체적, 부수적, 종속적이라는 관계라는 것을 조형 언어로 이제 풀어내라는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의 난이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 난이도 어렵지 않아요. 예. 문제 난이도는 사실 기초 디자인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약간 이제 임의의 그것을 무언가를 첨가하는 플러스 알파라는 게 약간 함정같이 들리긴 하겠지만, 충분히 많은 학생들이 스프링이라든가 인장력에 관한 내용들은, 탄성이라든가 것들은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다만 다 이미 알고 있어요. 학생은 이거 늘어나고 땡기고 무게감에서 어떻게 되고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떤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것들이 내용이 됐었어야 하고요. 다만 그냥 스프링 나오면 이렇게 해야 돼라는 식의 것들은 좀 그걸로 수업을 했다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저는 어렵게 느꼈다라면, 이제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플러스 알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 질문 주신 것들도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인0907님이 건대는 실물 주기로 유명한데 이번에는 실물 안 줄 수도 있겠네요. 네.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단어로 줄 수 있어요. 네, 단어로도 줄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지금은 너희들이 선택해라. 임의라는 어떻게 보면 단어를 쓰면서 너네들이 임의에 어떤 걸 선택해도 좋으니 선택해라 라는 내용을 줬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리고 그거를 인해 가지고 스토리가 형성돼야 되고, 자기 어떻게 보면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선택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우선은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뭐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뭔가 선택을 하면 좋겠고, 건국대학교 실기대회 준비 두 번째, 이제 주어진 소재, 검정색 종이 테이프 넓이 2cm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흑백의 이미지 상자, 특징을 활용하여 틈을 표현하시오라는 내용을 줬는데요. 여기서 조건 같은 경우는 띠는 이제 그림으로만 부착하지 말고 사용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흑백을 준 의미는 이제 다양하게 색깔을 변형해서 쓸 수도 있게 하는 사항이었어요. 근데 이 문제도 기존의 문제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근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좀 저희가 좀 공유를 한번 하고 갈까요? 일단은 이제 문제들이 나왔을 때 구조를 한번 봐야 돼요. 문제들의 구조가 그냥 사물을 주고, 주제 사물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주제어를 주고 또 하나는 소재를 주고 그걸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그 사이에 옵션이 추가되거나 안 되거나 이 정도인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띠는 테이프는 붙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물은, 소재는 주었고, 그 다음에 주제는 틈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3박자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틈이죠. 그렇죠. 주제 소재 나오고 옵션이 있으면 물론 다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건 틈이에요. 그러니까 틈이 무엇일까를 한번 일단 고민을 해보고, 왜 하필이면 틈이었을까를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다음 문제 잠깐 볼까요? 이 문제도 스파링인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뭐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 문제.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받아가지고 왔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선생님 저 뎁스 썼는데 어떻게 해요? 뭐 그럼 떨어지나요? 안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 깊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얼만큼 적극적으로 보여줬으면, 글씨를 썼던 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오해해서 쓴 경우를 그렇게까지 이렇게 캔슬해버리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깊이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 깊이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개체와 거기에 대한 연출 같은 것들을 해달라는 소리라서 저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 문제를 읽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저 영문이라는 뎁스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조건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쓰지 말아야 되겠지만 저거에 대해서는 뭐 이런 문제를 저희도 한번 생각해 봤던 게 뭐냐면은 뭐 이런 문제는 있었어요. 네, 그렇죠. 뭐 많았어요. 팔로워를 표현하라고 해서 또 분들도 있었고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발상의 전환 시절이기는 했지만 문자 써가지고도 합격한 친구들도 있었고 저희가 기억이 있어요. 근데 깊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조용 방법이 무엇일까, 시각 언어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라고 분명히 낸 문제고 여기서도 플러스 알파가 나왔죠. 무엇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소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깊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요소를 한번 선택을 할 수 있는 뭐 도르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소재들을 생각을 할 텐데 이런 문제들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 우선은 제한 조건이 되게 많아요. 이 그림이. 예,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정사각형 종이를 준다라는 전제를 했고요. 가운데 15cm 지름이 있는 인쇄가 딱 하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시된 용지가 그렇게 생겼다라는 거고 정다각형은 이 세상에 5개밖에 없다라고 수학자들이 결론을 지어놨잖아요. 그래서 4, 6, 8, 12, 20면체 중 1개 이상은 선정하고 선택한 도형과 주어진 사물 노란 셀로판지가 실물로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특성을 활용하여 기초 디자인하시오. 뭐 조건은 재료를 수채화, 포스터, 연필 자유롭게 선택하여 표현하고 그 다음에 화용지에 대시된 용지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뭐 선택한 도형과 질감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주어진 조건과 사물을 이해하는 문체를 표현하지 말 것이라고 줬는데 이게 조건이 화려해서 그렇지 이게 어떤 굉장히 이성적인 그림으로 비춰지거든요. 저거를 좀 어떻게 해석하셨으면 좋겠냐면 화면에 구도라는 것 자체는 물체의 배치입니다. 뭐 삼각형 배치라든지 뭐 나선형 배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선을 끌고 다니는 거죠. 이제 메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뭔가 재밌는 것들을 보여주고 부주제나 이런 것들을 시선을 끌고 다니면서 화면을 뭔가 풍성하게 뭔가 눈호강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정사각형 용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시선은 분명히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딱 주제를 가운데다가 형성을 해가지고 초점을 맞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도에 대한 고민을 좀 덜 했으면 좋겠어요. 주어진 단어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하고 화면에 기초 디자인하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문제 좀 어떻게 볼까요? 예. 저 열대어 종류를 자유롭게 뭐 표현하시오. 표현되는 도형의 색깔과 질감을 자유롭게 표현하시오. 그 다음에 실제 열대로 표현하지 마시오. 조건에 정확하게 집어줬고요. 재료는 자유롭게 선택하시오. 예. 어떻게 풀어볼까요?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뭐 열대 지방에서 사는 뭐 물고기 네 그렇겠죠. 저희는 근데 생물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생물학과에 갈 학생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물고기긴 물고기인데 화려한 물고기겠죠. 근데 그 중에서 그런 느낌들 중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를 어떻게 캐치업을 해서 학생들을 이걸 사실 묘사를 하라고 시킬 수가 없는 것이 사진을 주면 똑같이 그릴 거고요. 종이에 폭도 잘 버질 거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특징적인 부분을 얼마나 조형적인 상태, 즉 아름다운 형태들로 그것을 재구성해내느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질서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느냐이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는 좀 높죠. 근데 되게 좋은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열대어는 이제 쉽게 모든 사물은 기하도형의 기본꼴을 갖고 있죠. 그렇죠. 예, 원형, 그러니까 뭐 원기둥 아니면 구 아니면 사각형 이런 식의 기본적인 도형꼴을 갖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도형꼴을 이제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두께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재질에 대한 것들을 자유롭게 쓰라고 했다라는 것은 또 뭔가 겹쳐지면서 현상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아주 다양한 형태 변화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뭔가 범위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도 저는 변별력은 뚜렷하다고 봅니다. 난이도가 높으니까.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변별력이 뚜렷하고요. 그리고 열대어라는 것은 관상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관상어는 이제 쉽게 이뻐야 돼요. 네. 그죠? 특성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외환동물도 기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심리적 감정까지도 뭔가 다 포함을 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이 문제. 저는 이 문제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주어진 이미지, 깨진 유리에 대한 이미지를 주고 임의의 사물 한 종을 또 선택하래. 플러스 알파야 또. 자유로이 기초 디자인하시오.
재료는 또 자유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가로 사용하고 또 여기서도 임의전을 자유롭게 선택 한 가지만 표현 가능하다. 저는 이런 문제 유형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아요. 예, 그리고 좋았어요. 하나의 알파를 뭘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다양한 자유. 구성이 여기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자유네요.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근데 그게 깨진 유리와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에 어떻게 보면 사물이 등장할 확률이 크겠죠. 뭐 근데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어떠한 연출을 할 건지에 대한 아주 다양한 범주를 뭔가 제시를 하고 뭐 문제에 대한 답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요 정도 난이도가 한 중간 정도 난이도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떠세요? 저 상황이 되면 일단 저것이 깨진 유리라는 것들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설정을 할 때 이것이 뭐 인과관계라고 하시는데 그런 인과관계와 같은 상식선상에서 그쵸. 관계가 생겨나는 것들을 사물을 초이스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걸 화면 안에 얼마나 조형적인 상황으로 아름다운 상황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느냐 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와 유사한 문제는 일본 대학에서도 나왔었어요. 나왔죠. 네, 많이 나왔죠. 나왔었던 문제이기 많이 때문에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높진 사실은 않아요. 높진 네, 않아요. 높진 않아요. 네, 이게 마지막 문제 같은데 빛과 공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조형적으로 연출하시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색지. 제공된 재료에 어떻게 보면 색연필에 대한 제한을 주고 검정색 색지를 줬다. 색지 나왔을 때 왜 색지 내주는 걸까요? 일단은 색지를 예전에 나왔었잖아요. 그 반반 색지. 그쵸, 했을 그쵸. 때. 그럴 때 중력에 같은- 대한 네, 이미지인가? 네, 예, 나왔을 그랬을 때.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재료를 쓰는 법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온 거라기보다는 서로의 색지와 윗색지와 색깔과 백지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색 자체가 주는 이미 느낌이 서로의 다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 같고요. 이건 약간 예를 들어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랑은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지잖아요. 그렇죠. 검정색지는 공간이나 빛을 보여줄 때 현실이거든요. 현실에서 검정색 공간은 결국은 어떤 공간이겠죠? 암흑의 공간이죠. 그쵸? 빛이 없는 공간이죠. 거기에 빛을 부여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학생들에게 저는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머리를 좀 잘만 쓰면 정말 그리지 않아도 많이 그 완성이 되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색지가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이걸 색지를 골탕 먹이려고 냈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 한번 생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